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3개의 주제 정도 이제 다루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배우게 될 함수 C나 자바에서도 여러분들이 C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를 이제 외부로 선언해서 이제 호출하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여러분들 메소드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객체지향적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해서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활용법인데, 그걸 이제 다음 주에 그거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모바일에서의 활용, 코드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나 이런 함수나 배열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jQuery라고 하는 이제 방법인데, node.js라는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두 가지, 자바스크립트 객체 활용하는 거하고 jQuery 사용법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특히 C나 자바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C나 자바를 좀 했던 학생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법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배열 사용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소드들이 이제 제공을 이제 해줘요. 라이브러리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진 메소드가 자주 쓰이는 메소드들이 어떻게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 그 개념을 좀 14주 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하였던 대로 기말고사는 6월 30,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E클래스 공지사항을 좀 확인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 중간고사처럼 이번에는 이제 얼굴이 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강제 탈퇴와 0점 처리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3일까지 프로젝트를 반드시 수업 시간 끝나는 날까지 이메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배웠던 내용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사이트 만드는 방법이든지, 제가 몇 가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는 에드모드에 제가 그대로 남겨놨으니까,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셔서, 프로젝트 점수는 기말고사 점수에 합산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일정을 좀 확인해 주시고, 기말고사 관련된 주의사항이라든가 일정, 이런 거는 제가 23일 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4교시 때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서 30일 날 시험 준비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0장에 있는 내용은 함수 배열, 그 다음 메소드,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수 사용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양한 형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의 형태가 이제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C나 자바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많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떠한 그 문법적인 게 잠시 후에 또 설명이 될 텐데, 어쨌든 요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제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몇 가지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선언하는 것과 호출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선언할 때 항상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함수명. 이 함수명은, 뭐 변수명을 지정하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죠. 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예하어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특수문자로 뭐 이제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좀 제약사항이 있고, 뭐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선언할 때의 이제 방법은 함수명, 갈로 열고 중갈로, 매개변수라 그래도 이걸 파라메타. 그걸 이제 요 호출할 때랑 가능한 한 이제 동일하게 뭐 하기도 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웠죠. 그 다음에 매개변수와 인자는 제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쓰는 거를 우리가 아규먼트, 그거에 해당되는 함수의 파라메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괄호를 이제 열어서 그 안에 펑션의 기능을 이제 쭉 실행 문장을 쓰고, 리턴 발환값을 이제 뭐 쓰죠, 보통. 그래서 발환값이 함수명에 해당되고, 함수명의 값이 이제 호출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이제 함수 이름이고요. 이따가 보면 이제 함수명을 이제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명은 변수명 지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인자는 이제 호출할 때 매개변수에 해당되는 거. 매개변수는 선언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함수를 선언할 때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반드시 써줘야 된다. return은 이제 쭉 function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해서 문장을 수행할 이제 명령어. 요거는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 배웠었던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배웠었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요 위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고, 뭐 리턴을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리턴 값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함수명을 이제 호출할 때는 이제 호출하는 게 이제 선언하는 것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 요 함수명에 해당되는 펑션의 키워드로 정의된 함수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면 무명 함수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선언이 앞에 와야 돼요. 그죠? 호출을 이제 했는데 그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선언이 이제 함수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함수 선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하는 게 앞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선언하는 것보다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된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스크립트, 그다음 슬래시 스크립트로 이제 끝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변수는 뭐 타입은 저장되는 값에 의해서 하는 거가 이제 다른 C나 자바랑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함수 전원전 호출을 text1이라는 함수 변수명,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text2. 자, 이제 print msg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어요. 인수를 text1이라고 이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놈을 찾아요. 봤더니 function이라는 키워드에 print msg라는 함수명이 있죠. 그래서 msg라는 거를 이제 text1이라는 값을 넣어요. text1이 함수 선언전 호출이라고 위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값이. 그러면 밑에 실행된 문장을 봤더니 document.write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msg 값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함수 선언전 호출, 요게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이 끝난 다음에 봤더니 다시 호출을 해요. 이런 것처럼 함수명이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정의가 돼 있으면 어딘가에 어느 부분에 정의가 돼 있으면 이렇게 그 호출하는 거는 위나 아래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텍스트 2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합수 선언 후 호출이라는 값을 넘겨서 동일하게 그 펑션의 함수명을 찾아가지고 그놈을 이제 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결과가 이렇게 두 번 출력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호출하는 게 앞에 들 수도 있고 뒤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반드시 펑션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그 호출하는 함수명이 반드시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함수명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기본적인 사용법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편한 점이 그 함수명을 선언 안 하고 바로 그 함수명 다음에 변수명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알아두시고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 C나 자바라 똑같다. 좀 문법적인 에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명으로 하기 전에는 함수의 어떠한 함수를 선언하기 전에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거나 이제 수행이 안 되죠. 수행이 안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똑같이 앞에 있는 거랑 이제 똑같은 예제인데 슬래시 두 개는 이제 코멘트 문이죠. 그래서 프린트 msg라고 얘가 이제 썼는데 그 함수명이 없어요. 함수명이 없죠? 펑션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행이 안 되고 var 프린트 msg 아래에 보면은 펑션 msg 요런 게 가능한 거예요. 요런 방법이. 요게 보면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없이 변수명에 펑션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바로 넘겼죠. 선언을 변수명에다가 할당을 했죠. 저장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함수명이 없다 그래서 무명, 이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무명 함수. 그래서 그 이제 선언을 하고 밑에 이제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호출하는 건 이제 수행이 돼요. 그래서 text2라는 게 함수 선언 후 호출만 가능이라는 텍스트잖아요. 이걸 넘겨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print msg라는 변수명이 function이라는 msg라는 아규먼트와 인수를 받아서 출력하는 문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턴 값을 이제 쓰는 경우 아까처럼 리턴 값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출력하는 경우. 근데 이렇게 리턴 값을 이제 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환 값이 함수명에 해당되는 거고 함수명에 그 해당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결국은 반환 값이다. 뭐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래서 한번 예제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함수명을 썼죠.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가 있는데 function add라는 함수명을 썼죠. 두 가지의 파라메타 name하고 n을 받아서 이렇게 실행하는 문장을 이제 봤더니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n을 받아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먼저 document.write 이래 가지고 뭐 수행을 하고 sum은 0인데 i는 1부터 이제 sum을 계속 더해 나가면서 그 값을 return 했어요. 그래서 sum 값이 결국 add가 되는 거죠. 어디에다 return 하느냐? sum을 add에다가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함수 선언이 끝났고 이제 호출을 하는 걸 보면 result라는 변수에 add 홍길동 1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인수가 add라는 게 이제 name이 홍길동이 되고 위에서 n이 10이 되는 거죠. 그 10까지 합을 이제 출력을 하고 맨 먼저 document.write가 name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홍길동이 출력이 되고 학생이 1부터 n이 10이니까 10까지 덧셈 수행.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부터 n까지의 합은 5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return sum은 add 값이 되고 add 값은 result 값이 돼서 결국 그 result 값이 밑에 보면 결과 더하기 result가 55니까 55 이렇게 해서 한 줄 띄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이영이라는 네임이 이영이고 n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과 이영이와 100을 이제 그 넣어서 이영이가 1부터 100까지의 덧셈을 수행하고 1부터 100까지는 이제 5050이죠. 그래서 썸을 이제 리턴을 해서 add 값이 결국 result 값이 돼서 result가 5050이 되면 result 값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turn sum이라고 하게 되면 이 sum에 있는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 하면 함수명의 add라는 값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add라는 게 그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면 result 값이 결국 add 값이 결국 sum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return 값을 활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 개념하고 똑같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return 반환값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C나 자바에서도 가능한 한 인자와 매개 변수 선언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아규먼트 파라메타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파라메타 아규먼트는 동일한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구분해서 이렇게 선언할 때는 파라메타,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순서적으로 1대1 매핑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자가 뭐 여기 보면 3개 3개잖아요. 위에 매개 변수 3개, 뭐 인자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인자 개수가 2개, 매개 변수 3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반대로 매개 변수 2개, 인자가 3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매개 변수나 인자의 그 형태나 개수를 또는 타입, 여러분들이 이제 타입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데이터형, 인자원의 어떤 텍스트면 매개 변수 원도 텍스트. 뭐 인자 2가 데이터의 실수형이다. 그러면 매개 변수 2도 실수형. 뭐 이렇게 그 가능한 한 그 어떤 개수와 타입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고 저희들이 그 자바에서는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어떠한 객체지향적 특성의 개념을 여러분들 배웠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그걸 좀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사용할 때 함수 사용할 때 다형성 형태의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폴리모피즘 있잖아요. 폴리모피즘 다형성.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수와 데이터 타입을 가능한 한 좀 맞추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개념적인 거를 알고 함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좀 보면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은 거의 없을 건데 이제 그 예제를 좀 본 거예요. 예제를 좀 보면 이제 개수가 좀 다르고 인수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보면 좀 봐요. 펑션이 선언이 add라는 게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이제 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선.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보면 sum은 이제 1이고 첫 번째 거 add가 아무런 그 파라메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한 개인 경우는 x 더하기 1. xy가 두 개인 경우 x 더하기 y. xyz가 세 개인 경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제 뭐 더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면 이제 그 선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dd라는 게 결국은 함수명을 이렇게 똑같은 걸 선언을 순서대로 하게 되면 맨 마지막 거가 최종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세 개가 add라는 그 호출할 때 맨 마지막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쭉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동일한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호출할 때에 그 선언된 그거는 마지막 것만 이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자바에서는 이게 다형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한 번만 정의를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호출하는 걸 보면 R0가 add예요. 근데 마지막 거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그 인수를 이제 아규먼트를 안 넘겼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러라는 게 없고 컴파일 에러가 없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non applicable 이제 그 수행할 수 없다. 그 호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NAN이 not applicable 이렇게 이제 NAN이 아마 not applicable nothing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함수를. 그 다음에 1인 경우도 찾을 수 없죠. 이거 3개가 들어가야 돼요. 2, 3인 경우도 찾을 수 없어요. 자, 4, 5, 6. 자, 3개가 딱 맞았어요. 이거는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4 더하기 5 더하기 6 해서 1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개인 경우. 자, 많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파라메터보다 많은 경우는 앞에 3개만 가져가요. 그래서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래가지고 24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 게 그 선언하는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인데 요게 그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요거는 이제 예제를 한번 보여주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떠한 그 예제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고 어쨌든 함수명에 동일한 걸 쓰면 가능하나 안 되는 거고요. 자바와 다르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수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요. 가능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많으면 이제 뭐 문제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는 그런 예제가 없는데 데이터 타입도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함수를 선언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유념해서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동일한 이름을 만약에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키워드로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선언된 거를 인지를 하고요. 그거의 그 파라메타의 개수랑 동일하게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수행이 되고 그것보다 많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앞에 있는 3개만 가져와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프로그래밍 설계할 때 그럼 12, 7, 8, 9, 10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10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 가지고 하는 경우와 4개 가지고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3개는 3가지의 합이다. 뭐 4개인 경우는 4가지의 합이 아니라 4가지의 곱이다.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거의 개념을 정의를 해서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함수명을 새로 정의해 가지고 더하기 하는 것과 뭐 멀티플라이 하는 함수를 명을 다르게 정의를 해 가지고 인수는 뭐 똑같은 걸 하든지 하고 싶어 하는 기능을 먼저 잘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수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C나 자바에서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3가지 더하기를 매번 어떠한 메인이라는 함수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더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하나 이제 모듈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죠. 모듈로 만들어 놔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게 되면 여러분 당장 보면 코드의 수가 적어들고 그쵸? 적고 그 함수명에 대한 고유한 기능을 설계를 해 줌으로써 재사용 코드의 재사용이 훨씬 좋은 거죠. 그죠? 코드의 수도 줄어들고 재사용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사실 라이브러리라는 게 다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죠? 자주 쓰는 어떤 객체의 기능들을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쭉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자바에서도 그렇고 C에서도 그렇고 그런 함수의 기능들을 모아놓은 그거에 이제 어떤 유틸리티라고도 하고 라이브러리의 기능들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었던 것처럼 이 펑션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배웠던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제 다 펑션이라는 거 선언을 해서 개념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펑션이라는 개념을 유념해서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사용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거를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그 좋은 함수 활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